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연금 투자에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뭐 DB를 말하는 거겠죠. 각 가입자들은 내가 확정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확정된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 다만 은퇴하는 기간까지 우리 회사에서 운용을 잘 해가지고 좀 지급을 해드리는, 이 기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잘 운용을 해서 이제 퇴직금을 드리는 이런 제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DB 제도를 운영할 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DC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 연령이라던가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어떤 투자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DB도 사실 동일합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이 DB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가 어떤지, 투자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이 DB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가입자들에게 퇴직하면 줘야 될 어떤 퇴직금을 미리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쌓아놓고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거는 부채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지급이 나가야 될 돈이다. 내가 그냥 영원히 갖고 있고 내가 그냥 퇴직했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이런 돈이 아니고, 가입자들에게 언젠가는 지급이 나가야 될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보험 계리사들이 이런 부채 분석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부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부채의 규모가 얼마고 언제 지급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려본다면 한 10년 이내에 지급될 금액이 전체 적립금의 한 20%는 10년 이내에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지급될 금액이 한 50%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급될 금액이 한 30%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채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이 DB도 똑같이 원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부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유동성, 우리가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춰야 되잖아요. 단기 자금, 중장기 자금, 이렇게 성격을 나눠 가지고 통상적으로 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랑은 조금 다르죠. 개인 투자자는 성격이 나 30년, 20년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가지로 규정이 됐는데, 이 DB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금이 아니라 여러 몇만 명 혹은 몇천 명의 어떤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다 합쳐놓은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금의 성향이 하나로 나오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 형태로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어떤 자금의 형태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또 원칙을 적용해보면, 중장기 자금은 예를 들면 10년, 20년 운용을 한다 라고 하는 자금은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운용을 할 수 있겠고, 단기 자금이나 유동성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유동성이랑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은퇴하실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내년에 지급 나가야 될 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 자금이라고 한다면 1에서 한 3년 이내에 지급이 나갈 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운영한 수익률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나요? 누린다거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 DB 제도에서의 운용하는 어떤 수익률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입자들은 그냥 예전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퇴직할 당시에, 퇴직할 시점에서 계산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 DB 제도에서의 어떤 운용 수익률은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치냐, 결국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 또 회사의 재정 상태다 보니까 어떤 이 기금의 안정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한 사람의 퇴직금도 아니고 여러 사람, 우리 직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퇴직금을 합쳐놓은 건데, 만약에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요. 1%밖에 안 나면 아까 7.2법칙 있죠. 7.2법칙을 예로 들어봤을 때 이 자금이 2배가 되려면 72년 걸립니다. 예, 그런 건데,
결국에는 1%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매년 부담금을 계속 더 많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뭐 파산을 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좀 적립이 덜 된 상태에서 이 나머지 가입자분들이 이걸 쪼개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DB 제도의 어떤 수익률은 재정 건전성, 안전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가 국민연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국민연금과도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에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를 날려먹었다더라. 이번에 올해는 뭐 몇 프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났다더라. 뭐 이렇잖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수익이 잘 나고 못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기금이 고갈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예, 고갈될 위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내 연금 못 줄 거 아니야, 안 줄 거 아니야, 줄일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B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자 기간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원칙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목표 수익률, 네, 목표 수익률. 위험 성향. 네. 제가 원래 악필은 아닌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쓰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DB 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 수익률 좋으면 좋죠. 뭐 20% 목표 수익률. DB 제도 목표 수익률 20% 이렇게 잡고 달성을 하면 되죠. 뭐 주식에 100%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이 제도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수익이 잘 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퇴직을 하시는 가입자분들에게 퇴직금을 잘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목표 수익률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투자 기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해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최대 수익을 낸다고 해서 이 전체 자금을 주식에다 그냥 때려 박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운용하는 어떤 자산 배분을 평가를 해볼 때, 이 자산 배분을 하면요, 한 5년 정도 운용을 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날 확률이 뭐 0.1%예요. 혹은 1%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좀 과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래도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좀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운영해야 되는 회사의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네.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회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나요? 뭔가 누가 알려주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300분 뭐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이렇게 운용을 하는 반면에,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회사의 뭐 인사부라던가 재무부라던가 여기에서도 한두 분이 이 기금을 담당해서 운용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걸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어떤 뭐 위험 허용 한도라던가 뭐 쇼폴 리스크라던가 어떤 과학적인 자산 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DB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적립금을 합쳐보면 이제 200조 규모가 되는데, 이 중에 약 95%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됩니다. 투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뭐 내 돈이면 이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까먹으면 아이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회사 돈을
내가 투자를 했다가 손실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그걸 해본 경험도 많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선진적인 어떤 투자 관련 지식도 없고, 더군다나 또 회사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공공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그럼 투자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는데 이 수익률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금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다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한 3%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 거고, 예전에는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1% 혹은 1% 후반, 이것도 수수료 떼고 나면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로 말하자면 1%로 이걸 운용해 가지고 기금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겠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리금 보장형 중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